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파일럿 139번 트랜스루센트 글래스 투명한 유리 튜토리얼 학습을 위한 도우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만든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제가 만든 영상에 들어있는 사운드는요, 원래 튜토리얼 안에 있는 사운드를 제가 빼가지고 이번 다시 여러분 학습용 데이터로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글래스 말고 애니메이트라는 글자로 바꿔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예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텍스트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 앞으로 여러분 타이틀을 만들 때 텍스트 레이어를 사용할 일이 종종 있을 텐데요. 그 기본을 사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펙트 레이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컴포지션을 묶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 또 범프 맵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 맵 소스의 차이, 이거는 2D는 물론 3D에서도 중요한 개념인데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이번 학습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앤드류의 설명을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앤드류가 그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방금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잘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까지가 글자가 싹 나오는 개념인데요. 바로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 난이도 구분은 레벨은 5분 31초, 텍스트 레이어 글씨 나타남까지입니다. 방금 봤던, 자, 이 영상까지 하는데 뭘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따라하기만 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왜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LMS에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텍스트 레이어 특성의 이해라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텍스트 레이어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으로 링크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22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22분까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를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만 앤드류의 동영상 이 튜토리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가 5분 31초 정도 되는데요. 바로 텍스트 레이어의 사용 원리입니다. 이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쓱 나오는 데까지, 요까지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를 1단계까지라고 난이도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앤드류의 그 튜토리얼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이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앤드류가 갑자기 범프 맵을 꺼냅니다. 범프 맵을 설명하면서 노멀 맵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디퓨즈가 있고 노멀이 있습니다. 디퓨즈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색깔,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멀 맵, 이렇게 칼라 맵인데요. 3D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크레이지 범프라는 얘기를 꺼내는데요. 크레이지 범프는 이 노멀 맵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럼 노멀 맵이 무엇일까요? 자,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노멀 맵을 적용하는 이 이펙트입니다. 이펙트 이름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이펙트를 주게 됩니다. 이 이펙트를 주면서 여기에서 디퓨즈 맵과 함께 노멀 맵을 주게 되죠. 이 노멀 맵을 주게 되면 그만큼 찌그러지면서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하고 노멀 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을 범프 맵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에 이렇게 문양이 있을 때 이 문양을 다 모델링하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모델링을 다 하지 않고 맵 소스, 즉 이게 붙일 맵 소스의 저 부분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합니다. 자, 검은색과 흰색으로 있으면 제가 알파 많이 얘기했었죠. 흰색이 있다, 까만색이 없다. 근데 그 2, 5, 6단계를 높이의 단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흰색이 제일 높다, 검은색이 제일 낮다. 그렇게 해서 이 우둘투둘한 이
표면 질감으로써 이 맵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범프 맵이라고 합니다. 자, 범프 맵은 언뜻 보면은 간단한 사각형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기법으로 3D에서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쓰는 게 바로 노멀 맵입니다. 노멀 맵과 범프 맵의 차이를 볼까요? 자, 조금 더 두께가 약간 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더 잘 살아나고 있죠. 이 노멀 맵은 범프 맵하고 달리 좀 더 입체감을 이 각도까지 다 계산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바로 아까 여기서 썼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자,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플러그인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훨씬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아까 노멀 맵보다 더 뚜렷해졌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표면을 보십시오. 여기는 표면은 매끈하죠. 즉, 이 범프 맵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저 경계선을 보면 매끈해요. 즉, 눈에 보이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로 표면을 바꿉니다. 우둘투둘하게 바꿨죠. 이게 진짜죠. 그럼 이게 진짜인데 왜 이런 가짜가 있느냐? 진짜는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려면 점점 많이 쪼개야만 되겠죠. 더 많이 폴리곤을 쪼개야만 이 울퉁불퉁함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많이 쪼개졌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쪼개지 않으면서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멀 맵과 이 범프 맵의 차이입니다. 이 범프 맵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이트 맵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보면 왼쪽이 범프 맵을 쓴 것이고요. 오른쪽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실제로 변형한 거고, 이거는 가짜, 이 가짜와 진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이 범프 맵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이트 맵이라고 합니다. 높이 맵. 높이 맵. 그래서 흰색은 제일 높은 거, 까만색이 제일 낮은 거. 그러면 밑에 노멀 맵도 이렇게 높은 색과 낮은 색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하이트 맵과 이 노멀 맵의 차이는 뭐냐? 하이트 맵은 진짜 단순히 높이만 있는 거고요. 이 노멀 맵은 이 각도까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볼 때 똑같은데 하이트 맵과 노멀 맵이 똑같다고 보이는데 컴퓨터 입장에서 달라요. 어차피 이 높이도 가짜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각도까지 다 계산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노멀 맵에는 각도까지 다 이 맵 안에 각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각도까지 계산을 다 해서 맵을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좀 복잡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로는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건데 3D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냥 범프 맵이랑 똑같이 써요. 어차피 가짜로 입체처럼 만들어준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짜로 만드는 이 범프 맵도 하이트 맵보다는 노멀 맵, 이 칼라로 RGB로 XYZ 좌표축을 만드는 이 칼라 노멀 맵이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이트 맵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즉 하이트 맵이라는 것은 회색조로만 된 이 맵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두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이게 그레이로 된 흰색과 까만색으로 된 맵으로 표현한 정도라면 이것이 노멀 맵으로 표현한 것은 어차피 가짜라고 해도 훨씬 더 이렇게 더 뚜렷하게 그림자가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노멀 맵이 더 좋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크레이지 범프라는 플러그인을 쓰면은 일반적인 맵을 노멀 맵으로 바꿔줘요. 자, 이것이 일반적인 디퓨즈 맵입니다. 즉 일반적인 색깔 맵. 그런데 이 맵을 크레이지 범프에 넣어서 만들어내면은 이와 같이 노멀 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훨씬 더 울퉁불퉁하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범프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이게 30일 무료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유료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쓰게 놔두느냐 했더니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프로그램들도 꽤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요 엔잡이라고 이러한 것도 똑같이 노멀 맵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즘 크레이지 범프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맵을 만들 일이 있을 때 이 크레이지 범프를 쓰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앤드류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플러그인을 가져와서 여기에 노멀 맵을 가지고 오죠. 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쓰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정말 이 굴곡이 먹은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되죠.
자, 여기서 플러그인 보면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한 번 더 쓰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기서는 여기서 컬러를 바꾸죠. 또 하나는 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비네팅을 만들죠.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바꾸죠. 첫 번째 그 비네팅, 다음 CC를 넣으면 컬러 컬렉트 약자예요. 색깔 바꾼 거. 다음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10번을 지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을 지우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쓰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맵인데 이거 지우고 나중에 다시 요 텍스트 레이어에 입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러 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왜 에러가 나느냐? 에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보시면 이 노멀 맵하고 디퓨즈 맵이 그냥 일반 JPG로 그냥 소스 자체 그대로 레이어같이 만들어져 있죠. 자, 여기서 모션 타일을 쓰는데요. 모션 타일을 해서 옆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엔드로이가 이렇게 확장해 가는데 요 확장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 소스를 옆으로 확장하게 되면은 원래는 딱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이 안 생겨. 계속 확장을 해도 계속 확장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반복되는 맵이라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맵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세임레스 텍스처라고 하는데요. 세임레스 텍스처.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간단하게 세임레스 텍스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타일을 적용해서 아웃풋으로 늘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했는데 사이즈를 줄여보면 좀 티가 날 겁니다. 약간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런데 사실 확대해서 보면은 잘 티가 안 나요. 반복된 게. 이게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확장되는 맵인데요. 요 경계선이 계속 반복되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와 반면에 예를 들어 이런 텍스트를 하나 일반적인 그냥 그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반복을 줘볼까요?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경계선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것처럼 티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바로 쓰는 방법이 미러 엣지인데요. 미러 엣지를 쓰게 되면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모양이 달라도 반복은 돼요. 다만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좀 더 이렇게 선이 또렷해지는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텍스처 구할 때는 심리스 텍스처, 이 원활한 텍스처라고 계속 반복되는 텍스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심리스 텍스트라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텍스처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텍스처죠. 이거는 위와 아래가 같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도 미러 엣지로 반복하지 않아도 반복이 됩니다. 여기 심리스 텍스트라고 있는데, 자,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해보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썸네일 개념이라서 돈 주고 사야 되는 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심리스를 안 되게 해놨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심리스 텍스처가 아닌데 심리스 텍스처로 검색이 되네요. 자, 요거는 분명히 반복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는 거. 자, 이런 거를 심리스 텍스처라고 합니다. 심리스 텍스처. 그래서 이런 걸 구해두면은 나중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복사할 때 이렇게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다운받았는데요. 자, 이 녀석을 똑같이 모션 타일로 넣어서 복사를 해보면 바깥으로 하면 이렇게 무한정 커지게 되면서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 되죠. 자, 이런 게 심리스 텍스처, 이렇게 원활한 텍스처, 이렇게 요런 소스를 구하게 되면 잘 세이브해 뒀다가 다른 작업을 쓰기도 좋겠죠. 무한정 반복해도 절대 이렇게 경계선이 안 보이니까요. 자, 이번에 들어있는 소스는 이런 심리스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얼음 소스를 계속 반복해도 깨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 디퓨즈 맵에는 쓸 수 있지만 노멀 맵에 쓰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묶거든요. 자, 에러 난 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움직이면 좀 이상하게 잘 안 맞는 게 볼 수가 있죠. 이 글자 부분과 이 움직이는 게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디퓨즈 맵은 이렇게 확대된 대로 카메라 맵이 움직이는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서 가지고 오는 소스는 일종의 원본을 가지고 옵니다. 원본을. 즉 원본은 이 모션 타일로 확장되지 않은 이 소스, 이걸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만 딱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먹게 되려면 이 모션 타일로 넓힌 거를 갖다가 이 자체를 이미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펙트를 주게 되면 요 이펙트를 건 소스를 또 레이어를 가지고 되면 일종의 이펙트 걸기 전 원 소스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프리콤프로 묶죠. 노멀 맵을 프리콤프로 묶습니다. 프리콤프로 묶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이미지로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래서 이펙트가 들어간 것 자체를 이미지로 인식하니까 이제 똑같이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이 이번에 이 예제를 고른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펙트 레이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콤프로 묶어주면은 이펙트가 온전히 다 먹은 상태의 그림을 소스로 쓰게 된다. 자, 이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2분 51초가 지나면 이제부터 뒤에는 되게 꾸미는 내용만 나와요. 사실 기본 기능은 다 끝났고요. 분위기 잡는 내용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레벨 1까지는 5분 31초까지 텍스트 레이어 글씨 나타난 것까지가 레벨 1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이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영상까지 이해해서 이 원리를 다 이해하는 것까지가 레벨 1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설령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쉽다라고 느끼는 분은 그냥 넘어가 되겠지만 도무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텍스트 레이어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2는 이 영상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잡아서 한 컷 하는 것까지 한컷 연출하는 거. 그 다음에 레벨 3는 전체 사운드에 맞춰서 제가 만든 예제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앤드류는 보면 앤드류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 그냥 하늘색 맵 솔리드 만든 다음에 이 마스크로 따서 이렇게 이 불빛 같은 것을 어른어른하게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삐지 노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삐지 노이즈.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는 솔리드에 프랙탈 노이즈라는 이펙트를 매깁니다. 자, 값은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값으로 하면 되고요. 다음에 에볼루션. 자, 에볼루션에서 Alt 누르고 에볼루션 키값 누른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타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프레싱 올라갈 때마다 수치가 100씩 올라가라. 자, 이게 되어야만 이렇게 에볼루션, 즉 진화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 값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솔리드라는 올리고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자, 그리고 패드값 넣어서 비네팅을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은 삐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삐지를 옆에다 밑에다 넣는 거죠. 밑에다가. 자, 이렇게 밑에다 넣고 이와 같이 밑에다 넣고 이와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안 넣는 겁니다. 이 값을 넣지 않고 그냥 제가 만든 삐지를 넣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일반 색깔에다가 이 삐지를 넣는 거죠. 근데 이 삐지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요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다가 셋 매트라는 플러그인을 주게 됩니다. 셋 매트를 주게 되면 이게 원리가 뭐냐면 흰색이 있다, 까만색이 없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트 프롬 레이어 해가지고 자기 자신, 즉 삐지 노이즈라는 자기 자신을 딱 주게 되면은 그대로 자기 자신의 그 까만색과 흰색을 쓰겠다는 겁니다. 요 밑에 이걸 루미넌스로 바꿔놓거든요. 루미넌스. 자, 이 값대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와 같이 투명하게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흰색이 있다, 까만색이 없다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필 이펙트를 줘서 이 색깔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셋 매트와 필을 주게 됩니다. 셋 매트에서 이와 같은 옵션을 주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배경에 요걸 넣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을. 그럼 이런 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다가 텍스트 레이어를 넣고요. 그럼 텍스트 레이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아이스 디퓨즈 맵을 올리고 마지막에 비네팅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준 이펙트의 설정 값들 잘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다면 한 콤프가 이 콤프를 또 하나의 콤프를 만들어서 그 콤프에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컨트롤 D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복사하는 것과 여기서 복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 창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소스를 두 번 쓴 개념이라서 하나를 바꾸게 되면 같이 바뀌게 돼요. 똑같은 거니까. 하지만 요 창에서 바꾸게 되면요, 이거는 똑같이 복사가 하나 더 생기고 완전히 다른 게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여기서 두 번 땡긴 거예요. 즉 여기서 바꾼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거, 프로젝트 창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복사를 하게 되면 그걸 계속 다르게 이렇게 이름을 아예 바꿀 수가 있죠. 클릭해가지고 컴포지션 세팅. 자, 이렇게 하면 이름이 아예 이름 바꿀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꾼 것들을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미들, 엔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카메라를 다 다르게 준 겁니다. 이게 다 다르게 준 거예요. 다 다르게 준 거고, 이 다르게 준 거를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다 순서대로 올린 거죠. 올리고 밑에다가 제가 음악을 깔았습니다. 자, 음악도 깔고요. 마지막으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해서 트위치를 넣었습니다. 트위치. 자, 트위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트위치 설명하는 플러그인 설명과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게 해놨는데요. 혹시 이제 트위치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트위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막 화면 흔들리고 하는 거를 제가 트위치를 했습니다. 자, 트위치는 이와 같이 어마운트 값을 조정해서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체 값을 조정합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 움직임 값은 여기서 줬어요. 슬라이드 움직임 값을 줬고요. 이 어마운트 값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어마운트 값을 하지 않고 요 자체 슬라이드 어마운트 값만 조정해 가지고 여기서 흔들리는 건 많이 주고 안 주다가 다시 흔들리는 건 많이 주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의 어두워지는 건 여기서 트랜지션 주면 되고요. 이 콤프에서.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음악에 맞춰서 편집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여러 개 넣는 거를 만든 거죠. 자, 요거는 먼저 하나를 잘 만든 다음에 이 잘 만든 걸 복사를 해가지고 카메라 움직임 값을 다르게 줘가지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 만드는 것을 레벨 3로 잡아봤습니다. 자, 레벨 3까지 쉽지 않을 텐데요. 레벨 1은 레벨 2까지 해보고 레벨 3는 저 모든 컷들이 안 되면은 몇몇 컷만 조금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한 두세 컷만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까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코파일럿 139번 트랜슬루센트 글래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